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의료정보학과 박범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룹 간 평균 비교를 하기 위한 통계 분석 기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평균 비교 분석 방법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정규 분포인지 정규 분포가 아닌지 이러한 성질을 이용을 해서 모수적 방법, 비모수적 방법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면서 분석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자료가 정규 분포라고 확신이 되면 물론 이제 테스팅을 해야 되겠죠. 정규 분포라고 확신이 되면 그걸 이제 정규성 검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모수적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수적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룹이 두 개인 경우 두 그룹 간의 평균을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요. 각 그룹의 평균을 두 그룹 간의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 두 그룹 이상인 경우 두 그룹을 포함해서 세 그룹, 네 그룹 이렇게 복수의 그룹의 평균들을 비교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두 그룹 간 비교를 하는 경우는 또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로는 두 그룹이 서로 독립이어서 두 그룹 간에 어떠한 관련성도 존재하지 않고 그런 경우에 각 그룹 내의 평균을 계산을 해서 두 그룹 간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는 분석 방법이 Independent Two-Sample Test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룹이 두 개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한 그룹의 데이터여서 전후의 데이터, 어떤 트리트먼트 전후 등 이런 반복적된 데이터인 경우에 대응표본 T 검정이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그걸 이제 paired T 테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두 그룹 이상인 경우에 이제 아노바 테스트라고 해서 이제 배울 텐데 분산 분석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Analysis of Variance의 약자로 아노바 테스트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아노바 테스트를 하고 나면 두 그룹이면 괜찮은데 만약에 세 그룹 이상이라고 하면 만약에 세 그룹이라고 하더라도 세 그룹 내에서 가능한 비교의 숫자는 세 가지죠. 그룹이 세 개이기 때문에 페어와이즈한 컴페리전이 세 개잖아요. 도대체 어느 그룹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나는 걸까를 알아보기 위한 것을 사후 검정이라고 하는데 이 사후 검정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두 그룹 이상의 평균을 비교를 함에 있어서 각 그룹 내에서 평균이 그 그룹 내에서 그 집단의 특성을 잘 대표하는지를 알아봐야 할 텐데요. 그 집단의 특성을 잘 대표하지도 않는데 두 그룹 간 비교하기 위해서 비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때 이제 사용하는 게 원샘플 T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룹이 하나이니까 샘플이 하나죠. 그래서 이제 원샘플 T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이렇게 밑줄 쳐놨는데 두 그룹 이상의 평균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한 그룹 이상의 평균이나 중앙값 등이 유의한지 파악 후 그룹을 비교해라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실제 데이터들이 이렇게 정규 분포를 친절하게 정규 분포 형태가 아닐 가능성이 많고 그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분석을 하면 될까 고민이 되죠. 그때는 이제 비모수적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비모수적 방법은 평균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똑같습니다. 평균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중앙값을 비교합니다. 중앙값을 비교해요. 저희가 사실은 정규성 검정을 해서 정규분포라고 생각이 되면 모수적 방법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서 이제 평균을 비교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정규분포의 분포의 모양, 특성을 결정하는 그 모수는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평균하고 분산 딱 두 개만 있으면 이 두 개의 값에 따라서 정규분포의 곡선의 그 모양이 결정이 되죠. 그렇죠. 이 분포를 결정해주는 유일한 두 모수가 평균하고 분산인데 대개의 경우에는 분산이 같다, 다르다 뭐 이런 걸 가정을 함으로써 이 평균을 비교를 함으로써 두 그룹 이상의 어떤 통계적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게 되고 이 평균이 모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수적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정규분포의 형태가 아니면 실제로 적합한 비교 대상이 되는 모수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모수가 아닌 방법, 비모수적인 방법을 사용을 하고요. 이 비모수적 방법인 경우에는 보통은
자료들을 솔팅을 해가지고 중간에 위치한 값, 중앙값, 메디안이죠. 그 메디안을 이용을 해서 이제 비교를 합니다. 평균에 대응되는 값으로 중앙값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대응되는 게 두 그룹 간의 비교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윌콕슨 랭크섬 테스트라는 게 있고, 이제 마니틴 U 테스트라고 있는데 같습니다. 그리고 윌콕슨 사이즈 랭크 테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아노바에 대응되는 중앙값 두 그룹 이상. 근데 보통 두 그룹인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써도 되니까 결과는 같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걸 사용을 해야 될 텐데 아노바에 대응되는 크루스칼 와이스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후 검정이 필요하겠죠. 이것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한 그룹의 중앙값이 그 집단의 특성을 잘 대표하는가를 알아봐야 할 텐데 이게 이제 윌콕슨 사인드 랭크 테스트가 됩니다. 윌콕슨 사인드 랭크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자연히 우리가 이제 모집단의 분포에 대해서 정규성 검증을 과연 어떻게 할까로 이제 초점이 맞춰질 텐데요. 우리가 이제 각 자료가 있습니다. 모든 자료를 통틀어서가 아니라 각 그룹 내에서 자료들이 정규분포를 따르는가를 검증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샤피로-윌크 테스트라는 게 있고요. 콜모그로프-스미르노프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뭐 표본의 크기가 작을 때, 클 때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표본의 크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표본, 소표본 통계학에서 얘기하는 30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데도 작을 때예요. 몇천 개인데 작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둘 중에 뭐 어떤 걸 쓰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두 개가 조금 목적이 다른데 샤피로-윌크 테스트는 그 HCLO 가설이 여기 밑에 보시면 가설이 있죠. 그 HCLO 가설이 정규분포를 따른다. 우리가 가지고 이 데이터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럼 이 HCLO 가설을 기각을 하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겠죠. 그래서 목적이 정규분포의 적합성을 보는 겁니다. 정규분포의 군니스 오빗인가 적합한가를 알아보는 거고요. 콜모그로프 스미노프 테스트는 이거를 포함합니다. 포함하는데 조금 더 제너럴해요. 그래서 HLO 가설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임의의 분포를 따른다. 어떤 랜덤한 어떤 아비트러리한 분포를 따른다. 그 아비트러리한 분포 중에서 정규분포도 속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렇게 가설을 설정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연구자가 생각하는 임의의 분포에서의 적합성이 이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제 모수적 방법을 쓸지 비모수적 방법을 쓸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QQ 플랫이라는 게 있고요. 뭐 정규 확률도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럼 그림들이 있고요. 또 외도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어로는 이제 스큐니스라고 하고 그리고 첨도라고 컬토시스라고 있는데 뭐 이런 수치나 혹은 그래프 플랫을 통해 가지고요. 대략적인 정규성 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한 그룹의 평균이 그 집단의 특성을 잘 대표하는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그 한 그룹의 평균에 대한 특성에 대한 유의성 검정이기 때문에 정규분포 가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정규분포를 통과한 겁니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이런 쉐입이 이렇게 초록색 라인의 쉐입이 될 텐데, 그렇죠? 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게 무슨 분포냐? HCLO가 어떤 세타라는 모수가 있고요. 이 모수가 특정 세타 제로라는 값일 때 그것이 맞다는 가정 하에서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맞다는 가정 하에서 분포가 되겠고요. 그 H형 가설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대립 가설을 이제 양측 검정이면 이렇게 하고 단측 검정인데 뭐 이렇게 right tailed, left tailed면 각각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 중심 위치가 이렇게 있어서 이게 세이타 제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세이타 제로인데 지금 HLO 가설이 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뒷무 가설 하에서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모수는 지금 이 그룹의 평균이고요. 이 평균의 그 모수의 값이 참값이 여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관측값으로부터 이제 이 평균을 추정값을 계산을 했어요. 이를테면 뭐 x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뮤에 해당하게 되는 거겠죠. 보통 추정을 했다 그러면 위에다 모자를 씌워서 이렇게 해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관측값으로 추정량에는 세이타 햇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대립가설이랑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걸 이용해서 이제 대립가설을 어떻게 뭐 대립가설이 맞는지 틀린지 판단을 할 건데 스테인먼트는 귀무가설을 이용해서 하겠죠. 귀무가설을 기약할지 말지를 결정을 함으로써 여기 딱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차이가 나게 그랬는데 도대체 이 정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는 차이인가를 알아보는 게 이제 가설 검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걸 이제 알아보는 게 가설 검정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 분포가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또 뭘 생각할 수가 있느냐? 지금 이 꼬리 부분, 이 양쪽 꼬리 부분에 있는 이 관측값들 세이타 햇, 여기 세이타 햇은 뭐 일어나기 뭐 라이클리하고 이쪽은 언라이클리하죠. 좀 발생하기 어렵죠. 좀 관측되기 어려운 값들이 되겠죠. 이런 값들이 있을 때 예? 어떻게 우리가 좀 디시전을 내릴 것인가 한번 봅시다.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 이제 위치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기문가설이 맞다는 가정하의 분포에서는 관측되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문가설이 맞지 않는 거 아닐까? 그러므로 기문가설을 기약한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가설 검증이 되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되죠. 어느 값 정도 이상인 경우에는 기문가설이 맞다는 가정하에 분포에서 관측되기 어렵기 때문에 기문가설을 기약한다 이렇게 얘기할 건지 그걸 임계값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일종의 임계값이 돼서 이게 지금 전기분포니까 이게 표준 전기분포라고 가정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G 알파, G 2분의 알파 뭐 혹시나 이렇게 T분포를 써야 되면 T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고요. 왼쪽에 있으니까 뭐 음수를 보통 표현을 해주고요. 임계값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해주려면은 이게 사실은 제가 러프하게 HC로 가설이 맞다는 가정하에서 분포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뭐의 분포죠? 검정 통계량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어떤 검정 통계량의 분포가 되겠고요. 이거는 검정 통계량의 뭐죠? 관측값들이 되겠죠.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 그렇죠? 그래서 기문가설이 맞다는 가정하에서 이거는 검정 통계량의 분포가 될 텐데 검정 통계량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타 햇에 대한 t 값으로 보통 검정 통계량을 만듭니다. 그래서 세타 햇의 스탠다드 에러 통계량의 표준 편차가 표준 오차입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에러 표준 오차 세타 햇의 표준 오차를 이거 분의 세타 햇 빼기 h로 가설 하에서의 세타 값은 이게 t분포를 따르고요. 혹은 만약에 이걸 제가 제너럴하게 t라고 했는데 세이타 햇의 t값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모집단의 분산을 알고 모르고 뭐 데이터가 많고 적고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t분포가 아니고 표준 전기분포를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쉐입은 비슷하죠. 이 분포의 쉐입은 비슷할 겁니다. t분포에서 꼬리가 좀 더 두껍겠지만요. 여기 이제 딱 보시면은요. 여기 딱 보시면 우리는 t값이 크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t값 이 t 세이타 햇의 분포라고 가정을 하면요. t값이 크면 클수록 이쪽으로 위치할 거고요. 이게 이제 이 호리젠탈 라인이 t값의 분포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마이너스 t로 커지는 거죠. 그게 표준 전기 분포라면 임계값이 g로 표현이 되는 거고 지금은 제가 이제 제너럴하게 t로 했기 때문에 t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크면 클수록 기무가설이 맞다는 가정하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거죠. HL을 기약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 통계량에 비해서 통계량의 표준 오차가 많이 작아야 되겠지. 그 얘기가 이겁니다. 그렇죠? 통계량의 의미가 있으려면 통계량의 표준 오차에 비해서 굉장히 크면 됩니다. 어떤 통계적으로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보다 큰 정도로. 그렇죠? 일단 그때 사용되는 게 이제 유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유의 수준이 여기서 지금 뭐 중요한 이렇게 직접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서 한 집단의 평균이 과연 그 집단의 특성을 잘 대표하는지를 알아보고 이 알아본 거를 기준으로 해서 혹시나 비교의 대상이 되는 또 다른 그룹과 현재 이 그 그룹 각각에 대해서 적어도 한 그룹에서 평균이 유의미하다 통계적으로 그럼 이제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표본 지위 검정해 볼게요.
1표본이 원 샘플이 하나, 그룹이 하나인 경우 이제 G 검정이라는 걸 해볼게요. G 검정이 있고 T 검정이 있는데 G 검정은 표준적 유분포를 쓰겠다 이 뜻이 되겠고요. T 검정은 자연히 뭐 T 분포를 쓰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률 표본이 x1부터 xn까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n인 샘플 사이즈가 n인 데이터가 있고요. 평균이 뮤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데 사실은 아직은 무슨 분포인지 모르겠어요. 임의의 분포입니다. 하지만 대표본이에요. 자료는 일단 많아요. 그 경우에 우리가 가설을 적당히 여기 세울 수가 있겠죠. 우리의 연구 목적에 맞게 H1 가설을 이렇게 해주고 H1은 언제나 뭐 그것도 특정 값을 따라 할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보통 0으로 놓습니다. 근데 이제 확실한 어떤 그 뮤 제로에 대한 상수값이 있으면 그거를 넣어도 되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뮤의 통계량은 x 바가 되겠죠. x 바가 될 텐데요. 평균 뮤 햇은 x 바가 되겠죠. 뮤 햇은 x 바가 돼서 그 x 바를 검정 통계량으로 쓰면 좋을 텐데 x 바를 검정 통계량으로 쓰려니 그 분포의 쉐입을 결정하는 게 좀 뭔가 난감해, 그렇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로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요 대표본인 경우에 심지어 임의의 모집단인 경우에도 이게 언제나 분사적으로 표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라지 G라고 쓰겠습니다. 이걸 검정 통계량으로 쓰면은 이제는 검정 통계량의 분포는 물론 이제 이거는 H0 가정이 맞다는 가정 하에서요. H0 가정이 맞다는 가정 하에서 여기에다가 이제 실제 값을 대입해야 되고요. 우리는 이제 검정 통계량의 분포를 쉽게 이렇게 표준 정규분포의 쉐입으로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기강력을 만들 수 있고 유의 확률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디시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강력을 볼게요. LCA로 가설 이렇게 있고요. H1 가설 위처럼 그대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 검정 통계량의 실제 관측값을 G0라고 했을 때요. 우리가 유의 수준을 알파라고 놓고 그 알파에 해당하는 임계값이 G 알파라고 했을 때 이제 이건 라이트 테일이에요. 그 오른쪽 그 우측 단측 검정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되면은 일어나기 어렵지. HLO 가정하에서는요. 그러니까 HLO 기각. 반대의 경우는 이렇게. 그리고 양측 검정의 경우에는 2분의 알파에서 양쪽에 이렇게 놓죠. 그래서 HL을 기각할지 말지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각력하고 임계값 이거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유의 확률을 계산을 해서요.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작은지 또는 큰지 이걸 이용을 해서 그 HLO 가설을 기약을 할지 말지 이거를 또 결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유의 확률은 뭔가요? 이렇게 하죠. G가 G0, G0가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이죠. 그렇죠? 그래서 비밀가설을 기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유의 수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검정 통계량을 로부터 계산을 해서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여기 이제 검정 통계량을 보시면 이거 모르잖아요. 우리 지금 이거야 HLO 가정이 맞다는 가정을 하니까 HLO 가정하에서 뮤 제로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됩니다. 얘는 샘플 사이즈고요. 근데 이거 만약에 모르면 어떻게 할까? 근데 만약에 대표본이라면 표본 분산 쓰면 됩니다. 표본 분산. 그렇죠? 하지만 소표본이라면 표본이 작다면 30개보다 작다. 그렇다면은 정규분포 가정이 필요해요. 그럼 정규분포 가정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표본 분산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하는 것을 G검정이라고 합니다. 정규분포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G검정이라고 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한 그룹의 평균이 그 집단의 특성을 잘 대표한다 혹은 대표하지 못한다 이걸 이제 좀 더 유식한 말로 평균이 유의하다, 유의하지 않다, 유의미하다, 유의미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산을 모르는 경우 분산을 모르는데 정규분포인 건 가정이 확실해요. 이제 이런 데이터가 정규분포인 건 알겠어요. 근데 분산을 모르는데 대표본이면 모르겠지만 대표본도 아니고 소표본이야. 그런 경우에는 이제 T분포를 써야 되는데요. 일단 가설 앞하고 동일합니다. 가설이요. 앞부분하고 동일하고 기강력, 유의확률도 다 이렇게 뭔가 패턴들이 다 동일해요. 다만 우리 이제 검정 통계량을
G 값을 쓰지 않고 T 통계량을 쓸 거예요. 앞에는 G 통계량을 썼는데 이번 이제 T 통계량을 쓸 겁니다. 여기 이제 포뮬러를 보면은 T라고 썼고요. 다른 건 다 같은데 여기에 시그마 대신 S를 썼죠. 표본 분산의 스퀘어 루트인 표본 표준 편차를 썼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했다면 이거는 T분포를 따르는데 이제 이런 조건인 경우에 T분포를 따르는데 그 모수에 해당되는 자유도가 n-1인 샘플 사이즈 빼기 1인 이걸 따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임계값을 만들어줍니다. 임계값을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T0는요, 이 검정통계량 T의 관측값이 되겠습니다. 실제 관측값을 대입했을 때 값, 검정통계량의 관측값들이 되겠고요. 유의확률도 마찬가지로 앞 슬라이드와 같이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집단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아봤고요. 이제 두 집단의 평균 비교를 하는 경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모분산을 모를 때 보통 모분산을 모를 때 알고 있으면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대개의 경우는 그래서 이제 일단 모분산을 모를 때를 하게 되면 다 일반화해서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분산을 모르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룹이 두 개가 있어요. 평균 비교한다는 얘기는 일단 둘 다 이제 정규분포라고 가정할 수 있는 거죠. 그룹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이렇게 정규분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Y1이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거기에 J번째 옵저베이션은 정규분포를 따르고 Y 두 번째 그룹의 J번째 옵저베이션은 또 정규분포를 따르고요. 그런데 보시면은 시그마 제곱은 똑같은데 분산이 같아요. 분산이 같다 그래서 등분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분산. 그런데 평균은 달라요. 그렇죠? 이 두 개가 평균이 다르죠. 여기는 평균이 µ1, 이게 µ2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두 집단의 평균 비교를 해서 이 평균이 차이가 나는지 차이가 나지 않는지를 알아보고 싶은 거고요. 이 두 그룹의 평균의 차이가 뭔가요? Between group mean difference죠. 그렇죠? Between group mean difference입니다. 그렇죠? Between group mean difference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게 여기 보면은 평균으로부터 어떤 그룹이 있다고 하면은요. 그룹의 분포가 있으면 어떤 평균이 주어져 있으면 평균으로부터 각 자료들이 떨어져 있는 정도를 재는 측도 중에 하나가 분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within 그룹 1에 대한 분산, 그룹 2에 대한 또 분산, 이 within 그룹 2 분산 이렇게 두 개의 분산이 있을 텐데요. 이 두 분산을 풀링을 합니다. 이제 다 합해줘요. 일단 등분산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합해주고 나서 이걸 이용해서 이 분산들에 비해서 뭐 between 그룹 mean difference가 어떻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게요. 딱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µ1과 µ1 빼기 µ2가 이거의 절대값이 0이냐 아니냐 이 관심이 현재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µ1의 그 추정량은 y1 바가 될 것이고요. 이거는 y2 바가 되겠죠. 그렇게 이겁니다. 그래서 y1 바 여기 닷은 여기 J에 해당하는 거를 다 아우르겠다는 뜻이에요. 다 아울러서 평균 내겠다. 첫 번째 그룹에 대해서. 그래서 y1 닷바 빼기 y2 닷바 이 차이가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모수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 모수의 스탠다드 에러로 나눠주면은 t0 값이 됩니다. 사실은 여기 빼기 h로 가정하에서 µ1 빼기 µ2가 들어가야 돼요. 바로 하고 이렇게. 근데 그거는 h로 가정하에서는 h로 가서는 가정은 차이가 없거든요. h로 가정은 차이가 없는데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그건 0입니다. h로 가정하에서. 그래서 보통 안 써도 돼요. 그렇죠? 0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여기 이렇게 딱 보시면 분자는 between group mean difference가 되고요. 분모는 이거의 스탠다드 에러는 combined within group 스탠다드 에러가 됩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within group 1 variance, within group 2 variance의 이거의 함수의 형태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분모에 비해서 분자가 굉장히 크면 HLO를 기각을 하게 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돼요. 이걸 t-테스트라고 합니다. t-테스트, two-sample t-테스트. 좀 더 정확하게는 independent two-sample t-테스트. 독립표본, 독립 2표본 검정. 표본이 두 개니까 독립 2표본 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냥 넘어갔는데
세 가지 가정을 썼어요. 통계학에서는 가정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정규성, 정규분포를 따라야 되고요. 독립성, 각각의 자료들이 서로 독립이어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관측된 자료가 첫 번째, 두 번째 관측이 되었기 때문에 세 번째, 네 번째 관측되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면 안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자료가 관측이 되면은 그게 세 번째, 네 번째 자료가 관측이 될 때 관측이 될 확률에 뭔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생체 신호라든지 이런 데이터는 그럴 수가 있는데 그때는 독립이 아니죠. 근데 지금은 첫 번째, 두 번째 데이터가 뽑히는 거랑 세 번째, 네 번째 관측값이 이렇게 관측이 되는 거랑은 전혀 별개예요. 그리고 또 그룹 간에도 독립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등분산성 테스트하는 등분산성이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그룹이 두 개가 분산이 같았잖아요. 그렇죠? 폭이 같죠? 그래서 이게 좀 첫 번째 그룹의 분산, 두 번째 그룹의 분산이 시그마 제곱으로 똑같다. 이게 사실은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을 건데 통계적으로 이게 같은지 다른지 어떻게 알아볼 것이냐 이렇게 이게 리벤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리벤 검정 이런 거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세분화해서 정리를 하면은 앞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이렇게 따왔고요. 그렇죠? 그대로 따왔습니다. 노말리티, 인디펜던스, 이퀄비런스 앞하고 똑같은데 영어로만 바꿨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가설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테스트 스태티스틱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검정 통계량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스탠다드 에러에다가 이 둘의 차이의 스탠다드 에러는 뭘까?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N1이랑 N2는 각 그룹의 샘플 사이즈가 되고요. SP는 풀드 베어리언스예요. 그래서 시그마 헤드의 제곱은 어차피 두 그룹이 같으니까 이렇게 표현해서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S1의 제곱, S2의 제곱은 각 그룹 내의 표본 분산이 될 텐데요. 그게 각 두 그룹 간의 샘플 사이즈가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보정을 해주기 위해서 웨이트 썸의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기강력 혹은 임계값과의 비교 혹은 유의 수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디시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H로 화살이 맞을지 틀릴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분포, 이 차이에 대한 분포가 이건 지금 갖고 이거 말고요. 이 차이에 대한 분포를 또 그려가지고 거기에서 이 발생하기 어려운 경우에 HL을 기약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러면은 이 차이에 대한 분포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포가 H로 가정하에서 이런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T분포이고 자유도가 N1 플러스 N2 빼기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기본적인 가정이 equal variance예요. 그렇죠? 등분산, 분산이 같다. 등분산성, 정규성, 독립성, 등분산성 이렇게 이제 했는데요. 근데 뭐 실제로 equal variance, 등분산인 경우만 있는 경우는 아니잖아요. unequal variance는 어떻게 할까? 그때는 웰치 테스트라고 있어요. 웰치의 t-테스트라고 있는데 그때는 조금 분산을 하는 방법이 달라요. 분산이 다르니까는요. 이런 식으로 쉐입이 바뀝니다. t가요. 이게 이렇게 바른 게 아니고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그래서 세퍼레이트 해줘요. 이렇게. 각 그룹의 분산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SP는 합쳐주는 과정이고 하나의 값으로 이렇게 세퍼레이트 해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유도가 N1 플러스 N2 빼기 2라고 했는데 이 자유도를 우리가 보정을 해줘요. 이렇게 V로 보정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 자유도 보정하는 거는 세터스 와이트 어프록시메이션이 닿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대기 경우는 통계 패키지에서 알아서 다 이렇게 해줍니다. 테스트 해주고요. 다 이렇게 해주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제가 이제 t-테스트 이용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한번 변동, 분산, 뭐 variability, variance 뭐 다 비슷비슷한 말인데요. variation, 이제 variability 변동이죠. 이거 이제 평균 비교를 할 때 한번 써볼게요.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을지. 여기서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 슬라이드랑 같은 그림입니다. 그룹 1이 있고 그룹 2가 있어요. 그렇죠? 그룹 1이 있고 그룹 2가 있는데
딱 보아하니 지금 등분산이고 평균만 다르네요. 그렇죠? 똑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HLO 가설을 생각을 해봅시다. HLO 가설은 뭐였나요? HLO 가설이 μ1이랑 μ2가 똑같다는 거였어요. 그럼 μ1이랑 μ2가 똑같으면 분산도 같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두 집단의 이렇게 세퍼레이트 된 이런 분포가 아니라 이렇게 초록색처럼 하나의 분포겠죠. 사실은. 그렇죠? 하나의 분포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랜드 미니 하나 만들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디스트리뷰션 언더 H0 해가지고 이런 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은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변동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μ1 있고 μ2가 있고 그랜드 미니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within 그룹 1 분산이 여기 within 그룹 2 분산입니다. within 그룹 2 분산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또 within 그룹 1 분산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또 무슨 분산이 새로 생겼냐면은 그랜드 민에서 각각 그룹의 평균과의 거리, 그러니까 이제 between groups 분산이 되겠습니다. between groups 분산. 이게 이제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사실은 HLO 가정이 맞다는 가정 하에서는 사실 토탈 분산이 이렇게 표현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평균으로부터 전체 떨어져 있는 정도의 폭인데 이게 두 개로 나눠서 계산이 됩니다. between 그룹 분산이랑 within 그룹 분산 이렇게 이제 돼요. 그러면 우리가 베이직 아이디어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본 컨셉이 within 그룹 1이랑 within 그룹 2 분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룹 내 분산에 비해서요. 그룹 내 분산에 비해서 그룹 간 분산이 커요. 그렇죠? 여기도 그룹 내 분산이 있고요. 이쪽에도 그룹 내 분산이 있는데 지금 이거 between 그룹이랑 within 그룹 각각에 대한 분산은 토탈 분산인데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between 그룹의 분산이 커지겠죠. 근데 within 그룹 1 분산이 커질수록 between 그룹 분산은 작아지겠죠. 그럼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나요? between 그룹 분산이 작아지고 그 얘기는 여기 거리가 작아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평균의 차이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좀 보일 수 있겠죠. 그건 컨셉이 되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룹이 두 개니까 다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within 그룹 1 분산이랑 within 그룹 2 분산을 더한 것이 between 그룹 분산에 비해서 많이 작으면 반대로 between 그룹 분산이 훨씬 크면 HLO를 기약하자. 이게 이제 변동에 의한 평균 비교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변동에 의한 평균 비교의 원리가 되겠어요. 이거를 다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앞 슬라이드하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림이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이것도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분자는 between group mean difference가 되겠고요. 분모는 combined within group standard error가 돼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제 분모에 비해서 분자가 크면 클수록 통계적으로 인정할 만큼 크면 HLO를 기각하겠다. 그래서 이제 과세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딱 보시면은 μ1이랑 μ2는 사실은 between group mean difference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만약에 우리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만약에 양측 검정을 한다고 디폴트로 양측 검정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양측 검정을 한다고 하면 디렉셔널리티가 사실 궁금하죠. 그렇죠? 그래서 μ1이 크다는 거야. 여긴 제가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그렇죠? 사실 μ1이 큰 건지 μ2가 큰 건지 만약에 크다고 이렇게 결론이 났으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between group mean difference를 제곱을 해줍니다. 이렇게 제곱을 해줘서 뭔가 좀 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이거를 제곱을 해주면 이게 앞 슬라이드에 얘기한 between group 분산이 됩니다. 이게 between group 분산이랑 관련이 있어요. 다시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곱을 하면은 이렇게 within group 1 분산, within group 2 분산 이렇게 있고 이거를 제곱을 해주면 일단 어느 쪽이 크다, 작다 뭐 이거에 대한 디렉셔널리티는 이제 관심에서 이렇게 좀 사라지고요. 중요하지 않게 되고 between group variation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세 개 정보를 이용을 해서 변동만 이용을 해서 combined within group variation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내면 등분산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만들어내면 이게 between group variation에 비해서 많이 작아. 그럼 HLO를 기약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이제 변동을 이용해서 평균 비교를 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도대체 이 변동을 이용한 것을 왜 설명을 하느냐? 그룹이 3개 이상인 경우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그룹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의 차이의 쌍이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번 테스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한 번에 테스팅을 하고 싶어요. 다만 한 번에 테스팅해서 뭔가 차이가 어딘가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그 다음에 사후 검증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다시 알아가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변동을 이용한 평균 비교를 저희가 배웠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렇게 앞에 제가 모분산을 모를 때 얘기를 했는데 대개의 경우는 모분산을 모르기 때문에 앞 슬라이드대로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모분산을 안다, 우리 모집단을 지금 다 조사를 했다, 혹은 리터레처 리뷰나 뭐 기존 다른 보고된 문헌들을 통해서 모분산이 어떻다고 알려져 있다, 그럴 때 검정통계량을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표준정규 볼따르게. 그리고 이제 또 대응 표본이라는 게 있는데, 그 대응 표본이라는 거는 각 쌍의 데이터가 있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요, 이제 그 약물 실험을 하려고 전임상으로 쥐 실험을 했다고 할게요. 쥐 가지고 쥐한테 그 쥐한테 어떤 베이스라인의 어떤 생물학적 지표를 계산을 하고요, 측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을 투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일정 시간 지나고 나서 효험이 있는지, 효능이 있는지, 또 그 관련된 같은 그 지표를 또 측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쥐가 한 10마리, 20마리 이렇게 측정을 했어요. 그럼 쥐들마다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특징이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 경우에는 각각 그 베이스라인하고 그 투여하고 나서의 어떤 그 수치하고 이렇게 차이를 투샘플 t-테스트로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G 내에서 그 두 값 간의 차이를 계산을 합니다. 차이를 계산해서 원샘플 t-테스트를 해요. 그 얘기가 이게 되겠어요. 디퍼런스의 평균, 디퍼런스의 뮤. 그러니까 디퍼런스의 차이가 없으니까 보통 이건 0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의 스탠다드 에러가 이렇게 되고요. 이게 이제 T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걸로 나오면은 이제 전후 간의 차이가 있다, 효능이 있다, 없다.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이걸 이제 대응 표본 검정, T 검정, 영어로는 페어드 T 테스트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최근 건선 피부 질환이 있을 때 주로 처방되는 약성분의 일종인 아시트레틴이 태아의 기형을 유발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 성분은 혈액 속에 3년간 남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요. 직접 약을 복용하지 않더라도 이 성분이 포함된 혈액을 수혈받은 여성이 임신을 하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표적으로 소두증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느 병원에서 3년 이내에 이 성분이 포함된 약을 복용하거나 복용자의 혈액을 수혈받은 산모로부터 태어난 신생아 15명을 대상으로 머리둘레를 측정했대요. 소두증을 유발하는지 알아보고 싶으니까 이게 측정했더니 이렇게 단위를 센치로 해서 이렇게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신생아 15명에 대해서 표본이 많지는 않네요. 그렇죠? 그러면 소표본이니까 T 검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건강한 신생아의 머리둘레는 평균적으로 34.5cm라고 알려져 있다. 이 신생아들의 평균 둘레가 34.5cm라고 말할 수 있는지 유의 수준을 5%로 정하고 나서 검정해봐라.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우리가 이제 가설 검정을 한번 그대로 해볼 거예요. H로 가설은 뮤는 34.5 또는 그리고 H1 가설은 이렇게 아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평균을 계산하고요. 이거 표본 분산을 계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Y 바의 스탠다드 에러는요, 표본 표준 편차를 스퀘어 루트의 샘플 사이즈로 나누게 돼서 값이 0.171이 되겠어요. 그럼 이제 T0를 계산을 할 건데요. T0가 이제 검정 통계량이 되는데, 이렇게 돼서 이 값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렇죠?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이죠. 근데 지금은 양식 검정이니까 알파를 0.05라고 했으니까 2로 나누면 2분의 알파가 0.025가 되고요. 자유도는 총 사람 수가 15명이니까 빼기 1을 합니다.
14가 되는 t 값이 이게 임계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보다 더 익스트림하게 크거나 작으면 되는데 지금은 그 단측 검정이 아니고 양측 검정이니까 여기 절대값을 취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쪽이거나 이쪽이거나 이 앞에 부호랑 상관없이 절대값이 크기만 크면은 이쪽으로 한없이 가는 익스트림한 값이거나 이쪽으로 한없이 익스트림한 가는 t 제로 값이 되겠죠. 그렇죠? 계산해봤더니 4.5가 됐어. 근데 이 임계값을 계산해봤더니 2.145가 됩니다. 그럼 HL을 기억해야지. HL로 가설화해서 일어나기 힘들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2.145는 어떻게 알아낼 것인가? 2.145는요. 대개의 경우 이제 여러분들이 그 표나 또는 통계 패키지 같은 데서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이걸 우리가 다 외우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그 통계학이나 또는 관련 문헌 같은 데 보시면 또는 인터넷 찾아보시면 표가 다 있는데 이게 지금 이게 T분포에 대한 어떤 퍼센트 포인트예요. 우리가 이제 백분위수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T분포는 자유도에 따라서 모양이 다르니까 자유도를 볼게요. 자유도를 봤더니 자유도가 지금 14예요. 그렇죠? 자유도가 14인데 여기 U가 이제 뭐냐면은 여기 이제 이 수치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유의수준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14이면서 여기 딱 봤더니 0.975가 있죠. 1 빼기 알파예요. 1 빼기 지금은 2분의 알파 해야 되겠죠. 0.975가 되겠지. 그래서 2.145가 됩니다. 2.145를 쓴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사실은 통계 패키지에서 다 자동으로 구해주고 심지어는 엑셀에서도 한 줄 딱 하시면 자동으로 구해주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 딱 인풋을 해주면요. 이번에는 독립이표본 Independent Two-Sample T-Test를 좀 볼게요. 보면 부모의 흡연 여부가 신생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신생아의 요중 코티닌이라고 이제 니코틴의 대사로 인한 부산물이래요. 그 농도를 조사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측은 흡연에 노출된 8가구랑 그렇지 않은 7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요. 그에 대한 결과는 아래 표랑 같다고 해요. 이게 이제 그 농도 수치라고 하네요. 그때 유의 수준을 이번에 5%가 아니고 1%에서 부모의 흡연이 신생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검정을 해봐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통계학은 가정이 중요하니까 봅시다. 단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가정을 다 체크를 통계적인 기법으로 해보긴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그게 이제 주된 거는 아니니까 학습 목표는 아니니까 볼게요. 두 표본의 모집단은 각각 정규분포를 따르고 공통분산, 분산이 같다, 등분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료가 이렇게 있어요. 샘플 숫자도 다르고 그렇죠?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가설을 먼저 만들어요. 항상 우리가 검정을 할 때는요. 왜 가설 검정이 기억나요? 가설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항상 통계적 가설을 항상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가설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줘요. 두 그룹 간의 평균의 차이가 없다. 그리고 y1 바, y2 바, 그 각각의 분산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고요. 나중에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제곱보다는 이 안에 있는 거를 혹시 쓸 수 있으면 이렇게 제곱으로 표현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공통분산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합동분산으로. 그렇죠? 그러면 스탠다드 에러, 이 둘의 차이의 스탠다드 에러를 계산해 봤더니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26.25가 되겠죠. 스탠다드 에러는 지금 여기 있는 정보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이 값이 이 앞으로 갔고요. 이거는 샘플 사이즈랑 관련해서 앞으로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제 분모로 가고요. 그렇죠? 이 둘의 차이가 분자로 가서 이 값을 계산했어요. 이게 이제 검정 통계량이 됩니다.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이 3.23이 되었고 이제 임계값을 구해봐야 되는데 지금은 양측 검정이죠. 그러니까 알파를 0.01로 해야 되죠. 그렇죠? 아까 0.01로 하자고 그랬어요. 1을 나눴더니 0.005가 유의 수준이 됩니다. 이렇게 한쪽 유의 수준이 이렇게 되고 자유도는 13이 되죠.
총 데이터가 15개인데 거기다 2를 빼야 되죠. 그렇죠? 첫 샘플은 2를 빼야 됩니다. 2를 빼는 이유가 뭐냐면 샘플이 하나면은 n1 빼기 1 더하기 n2 빼기 1이에요. 각 그룹에 대해서 그거는 8 빼기 1, 7 빼기 1. 그래서 그냥 통칭해서 n1 더하기 n2 빼기 2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13이 나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정해져 있는 값 3.012를 가져와서 비교를 해봤더니 HL을 기억하더라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뢰 구간에 관심이 있다, 뮤1 빼기 뮤2의 차이에 대한 신뢰 구간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요, 뮤1 빼기 뮤2의 그 차이에 대한 추정량, 이게 각각 추정량들이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임계값 곱하기 스탠다드 에러 오브 그 추정량. 그렇죠? 하면 계산했더니 이렇게 된다. 이 차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99% 신뢰 구간이죠. 99%. 아까 유의 수준이 1%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이제 99% 신뢰 구간입니다. 이제 아까 이제 제가 D 이렇게 표현한 게 있었는데 대응표 번 T검정, 페어드 T 테스트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임의로 추출된 10명의 비만 여성에 대해서 음식 조절법을 실시한 전후 체중이 다음과 같다. 체중이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음식 조절법의 효과를 유의 수준 5%에서 검증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10명이 있는데 음식 조절 전이 있고 후가 있어요. 이 식이요법이 성공하려면 음식 조절 후에 뭔가 좀 더 좋아져야 되겠죠. 그렇죠? 체중이 좋아져야 되겠죠. 차이를 근데 이제 첫 번째 사람이랑 두 번째 사람이랑 뭔가 생물학적인 건강의 정도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 내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서로 이 둘 간에는 서로 독립이 아니죠. 둘 간에는 서로 자료들이 독립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들 간에는 독립인데 사람 내에 있는 두 관측값 간에는 독립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특징이 각각 내포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물론 이 자료랑 이 자료는 독립이겠지. 그렇죠? 이제 음식 조절 전과 조절 후의 차이를 계산하고요.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게 음식 조절 전의 값이 더 클 테니까 좀 편의상 음식 조절 전을 앞에다가 위치를 시키고 조절 후를 빼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mu difference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게 이제 0보다 크면은 큰 게 유의하게 발견이 되면은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원샘플 T 테스트를 했어요. 그렇죠? 이게 이거의 디퍼런스를 계산해주고 이 디퍼런스가 유의미하게 0보다 큰지를 알아보면은 그건 원샘플 T 테스트이기 때문에 샘플 사이즈는 n개가 되죠. n개.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샘플이 20개가 아니고 10명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샘플이 10명인데 10명. 그래서 10 빼기 1 해야 돼요. 10 빼기 1. 그리고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여기 0은 HLO 가정하에서는 뮤 디퍼런스는 0니까 이게 그렇죠? 이게 1로 온 겁니다. 이건 이제 각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과정은 아닌 것 같고 앞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들하고 좀 마찬가지인 컨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두 그룹 이상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두 그룹 이상. 그룹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할까? 제가 아까 그룹이 2개 이상인 경우에 한꺼번에 옴니버스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변동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같은 컨셉이 되겠습니다. 일단 가설을 보시면 그룹이 지금 3개예요. 그룹이 3개이고 근데 H1 가설은 뭐냐면 not HLO예요. not HLO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게 모두 다 이게 같지 않다가 아닙니다. 이 중에서 적어도 여기만 이럴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만 이렇게 다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부 다 다를 수도 있고요. 적어도 한 페어, 한 쌍에서는 차이가 있는데 그게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게 존재한다. 그게 not HLO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디서 존재하는지 모르는 그 쌍을 찾는 과정을 사후검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건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룹 1, 2, 3 이렇게 3개가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분상 가정을 합니다. 등분상 가정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줄게요. 그럼 마찬가지로 각 그룹 내에서 within 그룹 베리에이션이 존재를 하고요. 이것도 만약에 HLO 가정이 맞다는 가정이 있으면요. 이렇게 초록색으로 가상의 선을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이 분포
분포에 사실은 자료들이 분포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랜드민 하나 만들 수 있을 거고, 이 그랜드민이랑 각 그룹의 평균 간의 어떤 그 좀 거리, 의 측도로서 비트윈 그룹 베리에이션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앞 슬라이드하고 똑같았죠. 마찬가지로 컴바인드 위드인 그룹 베리에이션, 이 세 개 그룹에 대해서 이거에 비해서 비트윈 그룹 베리에이션이 훨씬 크면 어떻게 되나요? H제로가 틀렸지. 그렇죠? 그래서 not H제로가 맞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새로운 분포를 또 배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기 분포 알고요. T 분포 아는데 F 분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게 이제 그 위키피디아에서 따온 그림인데 이게 이제 F 분포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F 분포가 되겠고요. F 분포의 그림이 되겠고, F 분포는요 모수가 마찬가지로 T 분포와 마찬가지로 두 개의 자위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개의 자위도로 이루어져 있고요. T 분포는 자위도가 하나인데 이거는 자위도가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위도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이 두 개의 자위도에 따라서 분포의 모양이 조금씩 바뀌어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 쓰느냐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투샘플 T 테스트를 한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아까 했죠. T 값을 만들었어요. T 값, T 통계량, 뭐 T 스코어, 뭐 T 밸류 뭐 다 같은 말이에요. 해주면은 분자는 between group mean difference가 될 거고요. 분모는 combined within group standard error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이거 이용해서 이제 그 크기를 비교를 해서 이 레이쇼를 비교를 해서 HL을 기억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어떤 형태냐면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로 좀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G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이런 형태로 표준 정기분포 이거를 약간 좀 변환하면 표준 정기분포가 분자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카이 제곱 분포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거 카이라고 했습니다. 카이 제곱 분포라는 게 있고 카이 제곱 분포도 마찬가지로 모수가 이게 그 V라는 자유도가 있는데요. 이 V라는 자유도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스퀘어루트 해준 형태랑 똑같아요. 이거랑 이거랑 같은 형태입니다. 사실은. 이거 뭐 아주 자세히 얘기하진 않겠지만 기본 컨셉은 우리가 이제 표준 정기분포가 있잖아요. 그럼 표준 정기분포에 어떤 자료가 있으면 표준 정기분포의 자료를요 제곱을 해줍니다. 제곱을 해주고 그걸 다 더해주면 그게 이제 카이제곱 분포가 돼요. 뒷 슬라이드에 이제 참고로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어 줬는데,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저희가 이렇게 하지 않고 세 그룹 이상인 경우를 위해서 변동을 이용한다고 했고, 그래서 우리가 제곱을 한다고 했잖아요. 제곱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제곱을 여기 해주면은 밑에도 제곱을 해줘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스탠다드 에러였던 게 제곱을 해서 베리에이션이 됐어. 그렇죠? 이거를 옆으로 제곱해줬더니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런 형태가 됩니다. 스태티스틱을 제곱을 한 건 분자 제곱, 분모 제곱 이렇게. G를 제곱해주면 카이 제곱 분포가 되는데 그 G를 제곱한 거를 더해준 것만큼이 자유도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돼요.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 분자에 나눠지는 값이랑 분모에 나눠지는 값, 이 카이 제곱 분포로 나눠지는 값을 이용을 해서 이 각각이 F 분포라는 것에 자유도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F 분포가 됩니다. 이거 가지고 또 이제 우리가 또 통계 처리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 슬라이드에서 변동을 이용해서 한 거는 사실 이걸 이용한 겁니다. 이거 일반적으로 그냥 투샘플 테스트 이런 방식으로 한 거는 이걸 이용한 겁니다. 사실 두 개가 결과는 같아요. 이건 이제 p-밸류 계산하는 거죠. 유의 확률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그 카이제곱 분포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G가 표준정기 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G의 제곱은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데 자유도가 1입니다. 자유도가 1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K개가 있어. 그래서 K개를 제곱해서 더해. 그럼 자유도가 K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표준 정기분포를 제곱한 거를 더한 개수만큼이 그게 자유도가 됩니다. 이거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 활용 예가 있는데 이거는 뭐 지금은 좀 중요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참고만 하시라고 남겨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카이제곱 분포가 방금 앞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처럼
어떤 그 변동에 대한 어떤 통계 분석을 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모분산에 대한 가설 검정 이럴 때도 사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변동의 비율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렇죠? 비트윈 그룹이랑 위드인 그룹의 변동의 비율을 이용을 해서 뭔가 우리가 디시전을 내렸는데 이 변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제곱한 형태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정규분포라고 가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제곱을 했어요. 그리고 데이터가 많으니까 그걸 다 서메이션 했어. 그러니까 카이 제곱의 형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컨셉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는 그 두 그룹 이상인 경우, 두 그룹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두 그룹인 경우에도 사용할 수는 있지만 보통은 이제 앞에 그 투 샘플 테스트라고 좀 구별을 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세 그룹 이상이라고 좀 일반화해서 얘기를 할게요. 두 그룹일 때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세 그룹 이상인 경우에 그 옴니버스하게 평균 비교하는 거. 제가 앞 슬라이드에 이제 막 그림도 그리고 막 하면서 한 번에 이렇게 세 그룹 이상의 평균을 비교하는 그런 테스팅을 했는데 거기에 사실은 이러한 컨셉이 좀 묻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one way analysis of variance에서 analysis of variance가 분산의 분석, 분산 분석이라고 하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앞 글자들만 따가지고 줄여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노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one way 아노바라고 하는데 one way에서 one은 뭐냐면은 그 그룹을 나누는 게 한 가지 방법인 거예요. 그룹을 나누는 게 한 가지 방법. 그래서 간혹 가다가 어떤 참고서에서는 1원 배치, 분산 분석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걸 약간 데이터 스트럭처를 좀 리덕션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YIJ라는 데이터가 있고요. 그렇죠? YIJ라는 데이터가 있고 이게 이 Y가 이제 우리 실제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거를 I하고 J를 이용해서 좀 새롭게 인덱싱을 해볼게요. I는 1부터 K까지라서 그룹을 나타내는 인덱스라서 K개의 그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Number of groups. J는 그 그룹 내의 리플리케이션, 그룹 내의 샘플들 숫자. 일단은 우리가 사실 그룹 간의 샘플 수가 같을 필요는 없는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심플리파이 하려고 같다고 가정할게요. Case of same number of replication이라고 일단 얘기를 할게요. 가정을. 우리가 모델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IJ는 μI 플러스 입실론 IJ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그 i번째 그룹의 평균 더하기 나머지 뭐 이렇게 좀 뭔가 오차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모든 자료가 평균에 다 위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이렇게 덴서티 플러스를 이렇게 그려게 되면은 자료들이 이렇게 산재되어 있고 거기 한 가운데 평균이 있고 다른 자료들은 평균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걸 이제 입실론 IJ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다만 이 평균은 픽스드예요. 이미 고정돼 있죠. 그런데 우리가 YIJ는 정규분포 가정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정규분포의 이 픽스드 컨스탄트인 μi를 더하거나 빼줘도 마찬가지로 같은 정규분포지 이거는 뭐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분포의 모양에 대해서는 분포의 어떤 그 분포 자체에 대해서는 단지 이제 이 평균을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기에만 이제 차이가 있을 것이고 부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개의 경우는 YIJ의 분포를 얘기하기보다는 입실론 IJ의 분포를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입실론 IJ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0이고 분산의 시그마 제곱인 분포를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근데 이제 다만 또 한 가지 이제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만 써줘도 되는데 좀 서플멘터리하게 IIT라는 말을 아마 간혹가다 보실 텐데 이게 다만 이제 이 입실론 IJ를 간에 인디펜던트 그리고 아이덴티컬리 디스트리뷰티드하게 정균포를 따른다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이게 서로 독립이면서도 이렇게 좀 아이덴티컬하게 이렇게 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가설을 또 일반하면 그룹이 K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을 수 있겠죠. μ1부터 μK까지 이 평균이 같다. 이제 H로 가설이 될 것이고
H1 가설은 날 H0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각 그룹의 평균 어떻게 계산하나요? 평균이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그렇죠? 이거 산수 평균이에요, 그렇죠? 이거 산수죠, 산수. 각 그룹에 대한 평균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렇죠? 토탈 평균도 이제 우리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 계산을 하면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토탈 평균은 이렇게 서메이션이 하나 더 필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썸션을 하나 생각해 보면, 일단 normality, independence, equal variance between all groups, 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되고요.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여기 이제 linearity라는 게 또 있어요, 그렇죠? linearity는 일단은 제가 이게 어썸션이 중요하지만 일단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나중에 실습을 해보신다든지 이렇게 분석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자료의 형태가 중요할 텐데, 분석을 위해서 자료의 형태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일반적인 통계 패키지는 이런 형태의 자료 형태가 되어야지 분석이 가능해요. 그룹이 이렇게 K가 있고요. 자료들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각각에 대해서 표본 이거는 이제 사실은 여기까지가 실제 데이터 이제 프리페어드가 되겠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손으로 계산하고 싶다, 매뉴얼리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그룹와이즈하게 평균이랑 분산을 계산합니다. 그렇죠? 얘는 표본 분산입니다. 그래서 표본 분산.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연구 가설을 해서 이제 테스팅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또 한 가지 한 번 더 리마크할 것은 그룹 간의 등분산, 독립, 또 그룹 내 정기분포 과정을 반드시 만족을 해야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게 되겠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세 집단 이상을 평균 비교를 한꺼번에 하는 경우에 지금 연구 가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변동을 쓴다고 했어요. 그렇죠? 만약에 변동을 쓰지 않는다고 하면은 지금 그룹의 개수가 K개니까 물론 이건 뮤1이고 이건 뮤2입니다. 그렇죠? K개니까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K 콤비네이션 2개의 컴패리전이 발생하겠죠. 그룹 간에. 그럼 굉장히 개수가 많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건 이제 사후 검증을 넘기고 한 번에 하겠다, 옴니버스하게 테스트하겠다, 그래서 변동을 쓸 텐데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변동을 분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변동을 분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YIJ라고 observation, OBS라고 쓸게요. 실제 우리의 관측값이 있고요. 토탈 미인이 있어요. 그렇죠? 토탈 미인이 있어요. 이거의 차이를 계산을 하는데 이 차이는 우리가 이렇게 해줄 수 있어. 그렇죠? 여기 보면은 각 i번째 그룹에 그룹 i의 평균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한 번 더 해주고 한 번 빼주면은 여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묶어줬습니다. 그럼 이게 사실 이런 뜻이 돼요. 이 제일 왼쪽에 있는 거는 total deviation이 되고요. 여기는 between group deviation이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여기 total deviation은 각 관측값이 전체 평균 그랜드 민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죠. 이거는 전체 그랜드 민으로부터 각 그룹의 평균이 떨어져 있는 정도지,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within 그룹에 대해서 deviation이 되겠죠. 이렇게 세 개로 되는데 아직은 deviation입니다, 그렇죠? variability는 아니에요. 이거를 양 변을 다 제곱을 해줘요. 이쪽 제곱을 해주고 이쪽을 제곱을 해줍니다. 제곱을 해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제곱을 해주고 이 i하고 j라는 관측값에 대해서 정보를 다 우리가 써야 되니까 서메이션을 해줍니다. i, j 그 서브스크립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보면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가 인수분해 정리 이런 거 생각해보면 이쪽 만약에 제곱한다고 하면 이거 제곱하고요, 이거 제곱하고 플러스 2 곱하기 이거 두 개 해야 되는데 그 뒷부분 2 곱하기 이거 두 개 한 거는 신기하게 0으로 날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거를 좀 정리를 하면 이쪽 왼쪽 편에 있는 것을 total sum of square 또는 sum of square total 해가지고 줄여서 SST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걸 이제 total variation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거는 sum of square treatment 그래서 between group variation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um 했어요. 이거를 스퀘어링을 한 다음에 sum을 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sum of squares를 줄여서 SS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는 이제 sum of square error라고 얘기합니다. within group variation은 여기를 error라고 표현해요. error. sum of square error 또는 error sum of square.
SSE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제 각 변동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우리는 이 변동을 이용해서 이제 뭔가를 좀 하면 되는데요. 그걸 서머라이즈 하는 것을 테이블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 테이블이 이제 아노바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분산 분석 표, 아노바가 분산 분석이라고 했으니까 분산 분석 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산 분석 표.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스가 이제 이제 트윗은 이제 between 그룹에 대한 내용이고요. 에러는 within 그룹에 대한 내용이 되고요. 토탈에 대한 내용이 돼서요. sum of square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죠, 그렇죠? 그래서 sum of square tweet, sum of square error, sum of square total 이렇게 나눠지는데 sum of square total은 이거 두 개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또 자유도, degree of freedom이 자유도인데 줄여서 DF 또는 DOF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그래서 K는 number of group이고 large N은 total number of data가 되겠습니다. 이게 딱 보면은 sum of square들을 생각해 볼게요. 다시 앞 슬라이드 가보면 태생적으로 서메이션을 하기 때문에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커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노멀라이즈 해줘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자유도를 나눠줍니다. 이 자유도를 나눠줘요. 자유도를 나눠주면은 나눠줬기 때문에 평균처럼 계산이 된 거기 때문에 sum of square 앞에 평균을 mean을 넣어줍니다. 평균의 의미를 mean을 넣어주고 그래서 mean square tweet, mean squared error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각각이 드디어 이제 트리트먼트랑 에러 각각에 대한 그 베리에이션 변동이 되는 겁니다. 변동. 이게 이제 변동이 돼요. 이제 변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윗은 뭐였죠? between group variation이랑 관련이 있고요. 에러는 within group variation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아이디어에 의하면 이 둘의 비율을 계산하면 되지, 그렇죠? 이 둘의 비율을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mean square treatment랑 mean square error 이 두 개 각각이 그 카이 제곱 분포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 보면 이 sum of square tweet이랑 sum of square error가 카이 제곱 분포를 따라요.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고 그걸 자유도로 나눠줬을 때 그러니까 앞 슬라이드에 배웠던 게 F 분포죠. F 분포. 그래서 이거 두 개의 비율은 F 통계량이 되고요. F 통계량은 자유도가 분자의 이 개수랑 분모에 나눠준 거의 개수 두 개가 자유도가 되어서 F 분포를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밑에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면은요. 가설은 원래 그대로 되고 테스트 스태티스틱을 이제는 F 통계량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이렇게 해주고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 이거 따온 거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면 F 값에 대해서 이게 이제 HLO 가설이 맞다는 가정하에서 F 분포를 따르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다른 통계적 검정 방법과 마찬가지로 이 검정 통계량에다가 실제 관측값을 넣은 관측값과 어떤 임계값, 유의 수준 알파에 해당하는 임계값을 비교를 해서 또는 유의 확률과 유의 수준을 비교를 해서 이제 결정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F 통계량 K-1, N-K라는 자리들을 가지고 있는 F 통계량 마찬가지로 어떤 표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거나 보통은 주어집니다. 혹은 컴퓨터 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패키지 엑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또 서머리를 해볼게요. 세 집단 이상의 무평균의 비교는 분산 분석표를 이용을 하여라. 분산 분석표를 작성을 하고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하고 사실 지금 뭐 이미 보셨겠지만 분산 분석표를 작성하는 순간 검정 통계량 계산은 자동으로 끝나죠, 그렇죠? 쉽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앞 슬라이드하고 다르게 제가 이걸 이제 좀 다르게 표현해봤어요. 변동, 소스 대신에 이제 변동이라고 쓰고요. 그룹이랑 오차로 나눠지는데 이거는 그룹 내, 그룹 간이라서 그룹 간이기 때문에 between을 쓰고요. 그룹 내기 때문에 within에서 W를 써가지고 sum of square between group, 뭐 sum of square within group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노테이션은 여러분들이 만들기 나름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F 통계량을 계산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디시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볼게요. 그래서 아래 6개의 그룹에 대해서 뭐 F라는 이제 노력성 호기 중간 유량이라고 어떤 폐 건강에 대한 어떤 척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호흡 불어가지고 뭐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측정을 해서 흡연의 형태에 따라서 흡연의 형태가 이제 그룹이죠. 폐 건강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다고 합시다. 그래서 FEF 데이터 for 스모킹 앤 non-smoking males라고 했어요. 했더니 그룹이 6개로 나눠지는데 6개 그룹의 레이블은 NS부터 HS까지 있고요. 이 각각의 어브리비에이션의 이름은 이렇게 됩니다. non-smokers는 NS고요. 이렇게 passive smokers 이렇게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가지가 있고, 그래서 mean을 계산을 했어, 각 그룹마다. 그리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계산을 했고요. 각각의 샘플 사이즈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샘플 사이즈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룹 간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노바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source of variation 해가지고 between이랑 within, total. 토탈은 이 셋 중에서 하나는 계산 안 해도 되죠. 왜냐면은 이 두 개 더하면 이거니까. 그렇죠? 이거 계산했더니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컴퓨테이셔널리 좀 계산이 간편한 식이에요. 근데 이거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이게 이제 계산이 되면은 자료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이걸로 나눠주고요. 이걸로 나눠주면은 mean squares가 나오죠. 그렇죠? mean squares between mean squares within 해서 그거의 차이가 이게 지금 카이제곱 분포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F 분포가 되고, 이거 가지고 P-value 계산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디시전 하시면 되겠습니다. between SS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전형적인 F 분포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F 분포는 앞에 우리가 앞 슬라이드 내용에 의하면 T 분포를 제곱한 거잖아요, 그렇죠? T 분포는 0을 중심으로 양쪽이 대칭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그걸 제곱을 하면은 0 밑으로는 없겠죠, 값이. 그리고 이 중간에 가운데 이렇게 0을 중심으로 높게 솟아져 있던 봉우리가 이쪽으로 위치되고, 이쪽에 가장 데이터들이 많이 위치를 하고 이렇게 쭉 가겠죠, 그렇죠? 카이제곱 분포도 비슷한 형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카이제곱 분포는 또 정규 분포를 또 제곱한 형태니까, 그렇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에 이제 여기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부분을 유의 수준으로 해가지고 리렉션 리전이라고 표현을 해주고요. 기간요. 이게 이제 임계값이 됩니다. 임계값이 되고, 이거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값을 이용해서. 보나마나 지금은 아주 편하게 p-value까지 계산을 했는데, p-value가 0.0, 10-3승보다 값이 작아. 그렇죠? 만약에 유의 수준이 심지어 0.01이라고 할지라도 HL로는 틀린 겁니다. 적어도 한 그룹 그 페어들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그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상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반복수가 우리가 지금 같은 것만 얘기를 했어요. 각 그룹 내 데이터의 수가 같은 경우만 얘기를 했는데, 반복수가 다른 경우 어떻게 할까? 이렇게 제너럴라이즈 하면 되죠. yij가 있고요. 이렇게 있으면은 n이라는 데이터를 여기다가 i라고 서브스크립트 넣어서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mean 해가지고 각 그룹의 평균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토탈 필요했죠, 우리. 토탈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sum of squares는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다만 sum of square 트윗먼트인 경우에 여기 이제 ni, 그래서 i번째 그룹마다 이게 웨이트가 다르겠지, 개수가 다르게, 그렇죠? 더해지는 게 다르겠죠. 여기도 이런 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others are the same 다 똑같아요. 다른 거나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 남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그룹이 여러 개가 있어. K개 그룹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 중에서 적어도 한 그룹에서 한 페어들 간의 차이가 날 거라고 적어도 한 페어의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F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아노바 테이블을 만들고 F 테스트를 했더니 차이가 났어요. 차이가 났다. 도대체 어느 페어에서 차이가 나서 F 테스트 결과가 유의한 걸까? 이걸 알아보는 것을 이제 포스트 옥 컴패리전 혹은 포스트 옥 테스트, 우리나라 말로는 사후 검정, 사후에 한다, 사후 검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 significant difference의 약자로 LSD 메소드라는 게 있고요. 또 던컨의 방법이 있고, SNK라는 방법이 있고요. TUK의 HSD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보통 TUK HSD가 뭐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이제 쉐페라는 방법도 있고요. 곰페론이라는 방법도 있고, 또
최근에 또 많이 쓰인 연구자들이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First Discovery Rate라고 해서 FDR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수적이라고 쓴 거는 뭔가 결과가 좀 유의한 어떤 결과를 찾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의학 쪽에서는 문페로니, 셰페 이런 거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의학 쪽에서는 FDR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그룹 간 평균 비교를 하는 통계 분석 기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모수적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제 그 아노바 테스트를 하는 경우에 제가 이제 뭐 이렇게 KJ 그룹을 얘기했는데 만약에 그룹이 두 개인 경우에는 우리가 투 샘플 테스트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맞는데 그룹이 두 개인 경우에도 아노바 테스트를 하셔도 돼요. 그룹이 두 개인 경우에 아노바 테스트를 하는 경우는 앞에 제가 디렉셔널리티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제곱을 한 형태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없어요. 어느 쪽이 크다 작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노바 테스트를 그룹이 두 개인 경우에 하는 경우에 나오는 p-밸류는 인디펜던트 투 샘플 테스트를 하는 경우에 p-밸류랑 값이 똑같습니다. 결과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룹이 두 개일 때 해도 돼요. 이렇게 이제 그거를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번 시간에 평균 비교에 대한 통계적인 분석 기법을 좀 간단하게나마 살펴보았고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